보수 진영 이해운 장관 지명 이후에 이제 국민의힘의 이런 내용을 보다 보니까 결국 국민의힘은 더 이제 쪼그라드는 쪽으로 가고 네.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고 지금 여러 여론조사가 지금 나오고 있지만은 오늘 아침 조간 여론조사 보자면은 동아일보가 조사한 결과가 있어요. 지금 보니까 6.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자가 41.6%, 국민의힘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자가 25.6%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걸 보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네. 굉장히 차이가 좀 많이 나고 결국 이게 민심이 국민의힘한테는 이거 뭐 자리 못 주겠다. 네. 그러니까 윤석열 이후부터 윤석열, 윤어게인 단절이 안 되기 때문에 못 주겠다. 이런 여론이 확실히 드러나 있네요. 저 부위원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그쵸. 사실 네. 당 대표나 이런 사람들 보면 김기현 1, 김기현 2 막 이런 사람들이시니까 사실 당연히 당 지지율이 답보 상태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헌법재판소라든지 아니면 국민 여론조사에서도 사실 윤석열의 계엄에 대해서 국민들의 인식을 명확하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네. 헌법재판소에서 또 엄정한 판단을 내려주셨고 근데 이걸 다 부정하고 지금 퍼센티지도 보면 사실 25%라는 거는 콘크리트 지지층의 지지밖에 얻지 못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정치적 전략을 잘못 짜고 있고 이거는 도의적으로도 맞지 않고 네. 다시 생각하시라라는 말을 상대 당이지만 조심스럽게 드립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국민의힘이 이대로는 안 된다. 그렇죠. 공당이 이러면 안 되죠. 네. 공당이 네. 제일 야당이 이래서는 안 네. 된다. 이런 국민의 여론이 반영되어 있는 선거 여론조사 아니냐 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일단 좀 전 한 가지 더 짚어보고 싶은 건 지금 기본적인 여론조사도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만 부울경 여론도 굉장히 지금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펼치고 있다는 점이거든요. 지금 전재수 전 장관이 물론 안타깝게 이제 통일교와 관련된 내용들로 인해서 물론 뭐 사실로 밝혀진 건 없습니다만 네. 통일교와 관련된 내용으로 인해서 장관에서 사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 내지는 극우 세력들은 전재수 장관이 물러나게 되면 부산시장 선거도 크게 요동칠 것이다라고 이제 계속해서 가스라이팅을 해왔던 게 있거든요. 하지만 부울경 지지율이 별로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다는 거는 전재수라는 한 명의 인물만 이제 보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에 대한 신뢰가 전반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다음 지방선거까지 어떤 후보가 나와도 부울경까지도 탈환할 수 있을 만한 당과 정부의 지지율이 뒷받침이 되고 있는 그런 긍정적인 상황이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고요. 이 1월 1일 이번에 신년사를 통해서 또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던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계속해서 지방선거까지 열심히 가열차게 노력을 한다면 정말 많은 지역에서 국민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도 끝까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렇네요. 시도지사 선거 정당별 지지도를 쭉 보면은 전국적으로 봤을 때 대구 경북만 민주당이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 전국적으로 다 이제 민주당이 앞서고 있습니다. 네, 이제는 영남권 정당도 아니라 TK 정당으로 돼버렸잖아요. 국민의힘은 그러니까 이제는 부울경마저도 지금 많이 넘어오고 있고 또 사실은 저는 정당 어디 뽑을 거냐는 약간 대한민국 국민 사이에 정치 혐오도 있기 때문에 네. 조금은 실제 나올 결과보다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겠죠. 다만 지금 민주당에서 준비하고 있는 광역단체장 후보분들, 네. 특히 이제 서울시장의 가장 유력 후보군을 떠오르고 있는 정원호 구청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로 저번 지방선거 구청장 선거 때도 오세훈을 뽑은 사람들도 정원호를 뽑았을 정도로 굉장히 국민의힘에서도 유능하다, 성동구민들한테 인정받았던 분이기 때문에 네. 특히 서울시장에서는 굉장히 큰 희망을 가지고 있고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를 보고 있고 부울경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전재수 전 장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유능한 분이고 부산의 진심인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빨리 이 통일교 수사가 진행이 돼가지고 결론이 나오고 이래서 전재수 장관이 부산 시장으로 뛸 수 있는 그 공간을 빠르게 열어줘야 된다. 그렇게 되면 부산에서도 분명히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요. 지금 동아일보 여론조사를 저희가 좀 보고 말씀드렸는데 동아일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서 지난해 12월 26일부터 28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첨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전재수 전 장관 얘기를 하셨는데 이건 또 중앙일보가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를 저희가 좀 잠깐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전재수, 박형준 지금 퍼센테이지 나온 거 보니까 전재수 39%, 박형준 현 시장이죠 30%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참 눈에 들어오는 그런 결과예요. 어쨌든 이제 전재수 장관이 여러 극우 세력의 물타기일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어쨌든 부정적인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 정도의 지지율이 난다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우리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부 그리고 전재수라는 분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가 저희에 깔려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네.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서울시장 관련해서도 꼭 이제 국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국민의힘이 얼만큼 쪼그라들었냐라는 걸 이제 이야기한다면 저쪽에서는 사실상 이제 지방선거에 광역단체장에 출마할 대표 주자가 오세훈 후보잖아요. 근데 그렇죠. 오세훈 후보는 이번에 뭘 설명을 해야 되냐면 뭐 본인이 능력이 있고 없고 뭘 했고를 설명할 게 아니라 네. 왜 본인이 5선을 해야 되는지를 설명해야 됩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보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게 초선에서 재선으로 넘어가거나 뭐 하게 된다면 뭐 안정성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여러 네. 얘기들이 있겠지만 왜 굳이 하나도 변화를 시키지 않았던 오세훈이라는 사람이 예. 5선을 해야 되는가? 이걸 좀 깊게 보셔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5선을 할 여지는 전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지금 5선을 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 한강버스도 받고 종묘 이제 고층 빌딩 논란도 보고 있는데 그런 일이 또 반복이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한강 리버버스 얘기할 때마다 항상 골 때리는 게 이제 뭐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이제 출퇴근용 교통수단을 만들었다라고 서울시에서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래서 네. 출퇴근용 교통수단이 아니다라고 지적을 하면 아 유람의 용도도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말을 변경 돌릴 뿐만 아니라 진짜 웃긴 거는 이번에 최초로 이제 손익이 한번 계산이 됐더라고요. 한 1,500억 정도 초기 투자가 돼서 100억이 조금 넘는 수익을 이제 벌어들였던데 이제 보면 그 수익들도 이제 이야기하는 걸 보면 한강버스 선착장에 있는 편의점이 돈을 얼마나 버는지 아느냐, LP바가 얼마나 잘 이용하지 않느냐, LP바를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니 그러면 배 돌리지 말고 선착장만 지어놓으라니까요. 예. 배 돌릴 돈으로 선착장 비슷한 것만 10개 지어놨어도 시민들이 한강을 더 많이 이용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굳이 저 대중교통이라는 정시성과 신속성이 없는 네. 말도 안 되는 대중교통으로 한번 오세훈 시장의 업적을 쌓으려고 했다가 시민들의 혈세만 지금 빨아먹고 있는 상태다라는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보세요. 1,500억 원인데 이제 아마 100억 정도의 운영 수입이 났거든요. 104억 네. 정도다. 야, 그러면은 이걸 이걸 보고 51억이 매출이라. 서울 시민들이 또 판단할 거다. 또 중요한 정상과 잣대가 비정상의 될 거다. 싸움이라고 봐주시는 게 제일 적합할 것 같다는 정상과 생각입니다. 비정상의 싸움이다. 그래 아까 전재수 박형준 이 여론조사 결과 이거는 중앙일보가 K스텔 리서치에 의뢰해서 지난해 12월 28일부터 30일 만 18세 이상 남녀 부산 8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자세한 사항 중앙선거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동아일보 여론조사 잠깐만 그러니까 서울시장 얘기 나왔으니까 잠깐만 더 보고 가죠. 서울시장 누굴 찍겠습니까 물어봤더니 김민석, 박주민, 정원호 이렇게 민주당 쪽에서는 세 후보를 각각 오세훈 현 시장과 붙여봤어요. 그랬더니 이건 또 정원호 후보가 오세훈 시장한테 오차 범위 안에 있는 수치긴 하지만 잠깐 밀리는 걸로 나오고 다 이제 이기네요. 김민석, 박주민 두 후보는 또 앞서가는 그런 퍼센테이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좀 서울 시민들도 이번에는 민주당 후보가 좀 당선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것 같다. 서울시에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지금 투표권도 서울에서 그렇죠. 행사하시죠? 네. 예. 사실 현역 시장이 저 정도의 퍼센티지밖에 못 받는 것부터가 사실 지금 성과가 명확히 입증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사실 어느 후보를 내놔도 지금 차이나는 그 범위를 보면은 민주당 후보가 훨씬 더 이제 신뢰를 확실히 받고 있단 말이죠. 그 오세훈 시장은 지금 뭘 해야 되는가? 아까 그 봉건호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네. 자신의 필요성을 이제 입증을 해야 되는데 사실 요즘 뭐 한강버스부터 시작해서 종묘 이런 소위 뻘짓들을 많이 하고 계시다 보니까 저런 부진이 있으신 거 아닌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네. 이쯤 되면 오연지 후보가 나가도 비슷비슷하게 나올 것 오연지. 같습니다. 아 저요? 오, 이거 신선한 카드인데요. 그죠. 아니 기본적으로 당과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깔려 있기 때문에 저 정도의 지지율이 나오는 거고 사실 아직 네. 정원호 청장님 같은 경우에는 아직 좀 인지도 면에서 조금 약하다 뭐 이런 평도 듣긴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나온다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대로 오세훈 5선은 필요 없다라는 게 서울 시민들의 중론인 거죠. 그래요. 그리고 민주당 후보에 지금 일단 오 연지를 한번 넣어주십시오. 아니 퀄리티가 정말 든든하네요. 지금 정말. 5 대결을 밀어주시는 건가요? 오 대결을 한번 해서. 아, 오케이. 예. 네, 나경원 의원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네. 저건 또 모르는 거죠. 나- 5나 대결로.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국민의힘에서 계속 이제 당원당규 개정하면서 지방선거 후보자 선출 규정 바꾸는 거 보니까 국민의힘에서도 오세훈 후보 5선은 안 좋아하는 것 같거든요. 맞아요. 쉽지 않을 수 네. 있습니다. 나경원 후보가 나올 것 아는 같아요. 거죠. 진다는 거 아는 거죠.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그 오세훈 TV 만들어가지고 갑자기 베네수엘라 얘기하고 그러니까요. 굉장히 극우적 안 색채를 달나서, 띤 안 달나서. 유튜브를 운영하기 시작했거든요. 그게
이제 실제로 국민의힘의 그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네네네. 좌세훈이다, 뭐 스윗세훈이다 이런 식의 비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스윗세훈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니야 나 너네랑 같은 윤어게인이 나 같은 누구야 이런 같은 것들을 색깔이야. 주장하려고 했는데 쉽지 예. 않죠. 그쵸? 국민의힘은 보편적으로 스윗하신 분들밖에 없네요. 스윗 동훈도 계시고, 스윗 동훈 그러니까요. 예. 스윗 성열도 계시고, 예. 다 스윗 스윗하네요. 세훈까지. 정말. 예, 달콤합니다. 달콤한 상황이고. 네. 네, 이 여론조사 결과도 아까 이제 전해드린 것처럼 리서치가 조사를 했고요. 같은 기간에 하지만 이거는 만 18세 이상 서울 거주하는 성인 남녀 802명에 대해서 조사한 겁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